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우리 정부가 첨단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강화에 나섰습니다. 10년 전에 만들어진 뿌리산업진흥법을 개정해 범정부적인 지원에 나선 겁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뿌리산업의 범위를 크게 확대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거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글로벌 제조업 공급망 재편에 대비하려는 겁니다. 한국이 이렇게 첨단 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 산업 체질을 강화한 만큼 앞으로도 첨단 산업 강국으로 한층 더 성장하는 모습이 기대됩니다. 또 한국은 최근 스마트시티 시장에도 뛰어들었는데요. 스마트시티는 첨단 기술을 도시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세종시에 시범으로 조성되고요. 자율주행 차량이나 전기 수소를 기반으로 한 공유 차량 활용을 극대화하고 5G 통신으로 교통 흐름을 모니터링하면서 교통 빅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또 드론이나 로봇, 무인차를 통한 비대면 배송이 이뤄지고 4차 산업시대를 맞아 다양한 분야의 7대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해요. 한국은 이렇게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K-스마트시티 플랫폼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한국은 인프라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전 세계를 리드하는 과학 강국, 그리고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 3대 반도체 장비 업체 램리서치는 한국의 연구개발센터를 세웠고 독일의 세계적인 화학업체 머크는 한국의 반도체 소재 연구소를 열었습니다. 스티브 그레닉 기초과학연구원 첨단 연성물질 연구단장은요, 한국의 코로나 방역 성공 비법이 기초과학에 있다며 미래에는 한국이 기초과학 강국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기초과학 인재들도 한국을 찾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첨단 산업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80년도부터 시작된 한국의 첨단 산업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늦게 출발했을진 몰라도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 놀랄 정도로 앞선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ICT와 5G 첫 상용화, 그리고 AI와 빅데이터, 드론 산업 분야까지 다른 나라보다 뛰어난 기술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과 같은 글로벌 선진국들에 비해 뒤늦게 첨단 산업 시장에 뛰어든 한국의 첨단 산업은 과연 어디까지 왔을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할리우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아시죠? 혹시 이 영화의 주요 배경이 되었던 도시가 워싱턴이 아니라 한국의 서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또 영화 토탈 리콜에서 나온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한국에서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셨나요? 어떻게 보면 미래의 이 모습들은 할리우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겠지만 이제는 한국에서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IT 강국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인공지능 분야는 AI 강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이나 중국보단 한참 뒤처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은 아직 AI 1등 국가는 아니지만 AI 1등 기업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검색 시스템 개발업체인 포티투마루는 컴퓨터 기술 역량을 평가하는 대회에서 마이크로소프트, IBM, 알리바바 같은 거대한 글로벌 기업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AI에 관련된 기술이 뛰어난 거죠. 그리고 세계 각국의 AI 연구를 지원하는 캐나다 고등연구원에서는 한국의 인공지능 연구와 인재 육성, 산업 정책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준비되어 있다는 평가까지 했을 정도로 한국의 AI 산업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AI가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만큼 국내 주요 기업들도 업종을 불문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AI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중입니다. SKT는 삼성전자, 카카오와 손을 잡고 인공지능 스피커와 무선 이어폰을 개발하고 있고 KT는 대학교, LG전자와 함께 서비스와 솔루션 경쟁력을, 네이버는 독자적인 AI 영역 구축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AI와 빅데이터, 증강현실 같은 첨단 기술들을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도 이뤄지고요. 사람을 살리는 의료 분야에도 활용됩니다.
특히 한국 기업 루닛에서 개발한 AI 의료 분석 솔루션은 최근 글로벌 1위 업체에서 선택받았을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AI 말고도 한국이 후발주자로 시작해 빠르게 성장한 첨단 산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드론인데요.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법한 하늘을 나는 택시는 5년 뒤 한국에서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드론 택시는요, 인천에서 여의도까지 약 40km의 거리를 20분 만에 갈 수 있고 시간도 자동차의 3분의 1 정도만 소요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제품을 개발하는 것만 아니라 인프라 설치와 관련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까지 마련됩니다. 이렇게 한국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합쳐 만든 K 드론 택시의 포맷은 아마 전 세계의 모델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한국의 드론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 수준은 아마 첨단 산업 강국인 미국과 거의 비슷하거나 어쩌면 우리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농 분야에서는 5G와 ICT 기술을 접목하고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을 시작한 지 꽤 오래됐고요. 해경은 드론 순찰대를 창설해 인명 구조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 드론을 이용한 배달과 택배 서비스도 이미 시행 중입니다. 최근엔 드론을 이용한 언택트 배송을 통해 의료진들에게 아이스크림이 배송됐었죠. 이렇게 한국이 드론으로 택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배경에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수소 연료전지 드론이 있습니다. 수소 드론은 장거리 비행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수소 연료를 사용한 제품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가성비를 인정받고 있는 중국 제품보다 훨씬 성능이 뛰어나다고 밝혀져 전 세계가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이렇게 한국은 드론 개발 시기는 좀 늦었을지 몰라도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하고 있을 만큼 빠르게 드론 강국으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드론 선진국들은 드론을 지금보다 더 높은 하늘에서 사용할 방안을 찾고 있어요. 이른바 고고도 태양광 드론인데요. 유럽과 미국, 일본은 구름이 없어 날씨 급변이 적은 성층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태양광 드론을 개발 중입니다. 물론 그 뒤를 한국도 바짝 쫓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세계를 공략하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한국에 우수한 기술력이 있다면 언젠간 상업용 드론부터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신기술까지 대한민국이 전 세계 으뜸 드론 강국으로 올라서게 될 겁니다. 한국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K 스마트 시티와 수소 경제를 발빠르게 준비해뒀습니다. 한국의 수소 활용 기술은 그 어떤 나라보다 뛰어날 만큼 기업들도 수소 자동차와 드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어요. 수소 산유국이 될 한국이 앞으로도 친환경 에너지와 첨단 산업으로 시너지를 만들어낸다면 한국은 곧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미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마치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에서 서울이 미래도시의 표본으로 나왔던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은 한국의 미래 산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와 관련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 하시나요? IT 산업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